자,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보일러 강의를 맡고 있는 정용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년도 2012년도 첫해 제1회 필기시험 문제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1번 연료 인하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인화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착화점이다. 그러니까 인화점과 착화점에 대해서 시험에 보면 출제가 자주 되지요. 그러니까 인화점이라는 것은 그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 화합해서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착화점은 점화원 없이도 일정 온도가 상승됐을 때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연물 공기 중에서 가열했을 때 외부로부터 점화원이 없이 발화하여 연소를 일으키는 최저 온도다. 이것은 착화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번에 보면 가연성 액체의 증기 등이 불씨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 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화점이라는 것은 불씨가 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화점과 인화점을 여러분들 꼭 아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중 파형 노통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통 보일러에 보면 이제 코로니시 보일러가 있고 이제 랭카셔 보일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코로니시 보일러는 노통이 1개인 것이고 이제 랭카셔 보일러는 노통이 2개인 것인데, 이제 노통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연소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평형 노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생긴 것을 평형 노통이라 하고, 그 다음에 파형 노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된 것을 우리가 파형 노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파형 노통에 보면 얘를 갖다가 이 간격을 우리가 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깊이를 골의 깊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형 노통의 경우에 이 피치와 골의 깊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모리슨형이라든가 파부스형이라든가 뭐 브라운형이라든가 뭐 데이턴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번에 보면 아담슨형이라는 것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통이라는 연소시라는 이 부분은 온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파형 노통의 같은 경우는 이 노통 자체에서 수축 팽창이 이와 같이 좀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평형 노통의 같은 경우는 이 자체에서 수축 팽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노통에 아담슨 링을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통에 이런 식으로 프렌즈 이음을 하듯 이런 식으로 해서 리벳을 이와 같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이음을 해놨죠.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을 아담슨 조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슨 접합이다. 즉 얘를 설치하는 첫째 이 목적은 평형노통의 같은 경우에 열에 의한 수축 팽창을 완화시켜주고, 또한 그래서 노통의 강도 보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나번이 됩니다. 종류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3번. 이 보일러라는 것을 보면 재질에 따라서 일반 강제 보일러와 주철제 보일러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자, 그럼 주철제 보일러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열성과 내식성, 즉 열에 견디는 힘과 부식에 견디는 힘, 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내열성과 내식성이 우수하다. 맞는 얘기죠. 대용량의 고압 보일러에 적합하다. 아니죠. 주철제 보일러라는 것은 소형 난방용 보일러, 즉 저압 보일러에 사용이 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번이 틀렸죠. 대용량 고압 보일러다 하면 이제 수관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증기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스톤,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에 보면 이 급수 펌프를 보면 크게 우리가 회전식과 왕복식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회전식이라는 것은 터빈식, 그렇죠, 볼리오트식 이렇게 나누는데, 이 펌프 중에서 보면 이 왕복동식 또는 왕복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펌프에 보면 이제 피스톤 펌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런저 펌프하고 그 다음에 웨어 펌프와 워싱턴 펌프 이와 같이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런데 피스톤이나 프런저 펌프는 동력을 사용해서 주로 이제 하는 것이고, 워싱턴 펌프와 웨어 펌프는 증기 압을 이용해서 물을 갖다가 급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동력 급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펌프에 워싱턴 펌프, 웨어 펌프하고 그 다음에 무동력 급수 장치에는 이제 인젝터가 또 있죠. 인젝터,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환원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동력 급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증기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작동시켜 급수를 행하는 비동력 펌프는 워싱턴 펌프가 해당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보일러 효율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제 보일러 효율이다. 그러면 보일러 효율이라는 것은 공급열, 이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출혈, 통상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출혈이라는 것은 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기의 보유 열량,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온수의 보유 열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출혈 또는 출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매 시간당 전기 발생량, 전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온수 보일러 같으면 GC 델타 T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 효율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거기에 보면 가번에 전기 발생에 이용된 열량과, 그렇죠, 전기 발생에 이용된 열량과 그 다음에 보일러에 공급한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의 열량과의 비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공급 열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료의 저의 발열량, 그렇죠? 연료의 저의 발열량 곱하기 연료 소비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별 공급열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답이 가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수관식 보일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러에 보면 크게 이제 원통 보일러, 다시 얘기해서 둥근 보일러, 그 다음에 수관 보일러, 관료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럼 원통 보일러에는 뭐 이평 보일러, 뭐 코로니시, 이평 보일러에는 이평 연관, 이평 횡관, 코크란 보일러, 그 다음에 평형 보일러에는 노통 보일러, 코로니시 랭카셔, 연관 보일러는 기관차 케와니, 그 다음에 노통 연관 보일러,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자, 그러면 그 문제에 이렇게 보면 수관식 보일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라번의 노통 연관식 보일러, 얘는 원통 보일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답이 라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건포화 전기를 100도씨의 건포화 전기 100도씨의 엔탈피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1ATM 하면 이제 표준 대기압이죠. 이제 0도씨 760ml HG를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1ATM 즉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100도씨의 물 1kg을 100도씨의 증기로 만드는데, 이 증발 참여를 갖다가 우리가 약 539kcal per kg 이와 같이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1ATM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증기 엔탈피다. 얘기는 예를 들어 0도씨의 물을 갖다가 100도씨의 물로 이와 같이 만드는 데는 물의 비열이 있죠. 비열값 가장 큰 것이 우리가 물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1kcal per kg 도씨, 즉 물 1kg을 1도씨 높이는 데는 1kcal 열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온도를 100도씨를 높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열량값이 이제 100이 되죠. 이 열량값 100에 100도씨의 물 1kg을 100도씨의 증기로 만드는데 539. 그래서 결론은 얘는 63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포화 전기, 즉 포화라는 것은 우리가 포화수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포화수라는 것은 100도씨의 이제 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100도씨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 얘기는
표준 대기압, 이레이템 상태에서 얘기죠. 예를 들어 압력이 상승되면 당연히 B점도 따라서 상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건포화증기다 이 얘기는 이레이템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증기로 만들었다 해서 639가 되는 겁니다. 가번. 자, 그 다음에 8번. 분사관을 이용하여 선단에 노즐을 설치하여 청소하는 것으로 주로 고온 전열면, 그러니까 쇼트브로워 전열면에 부착된 끓음을 제거하는 장치 중에서 고온 전열면에 부착된 끓음을 제거하는 형식이 무슨 형식이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의 가번에 보면 롱 트랙터블형, 이것이 보면 고온의 전열면에 사용되는 것이고 답이 그래서 가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과잉 공기 개수, 즉 공기 과잉 개수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과잉 공기 개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공기 과잉 개수를 증가시킬 때 연소 가스 중의 성분 함량이 공기 과잉 개수에 맞춰 증가하는 것은 즉 무슨 얘기냐면 연소실 안으로 과잉 공기량을 더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과잉 공기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공기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공기비라는 것은 실제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의 비죠. 즉 실제 공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잉 공기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잉 공기량이 많다는 얘기는 연도로 O2 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O2가. 그래서 과잉 공기 개수에 맞춰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O2죠. O2. 답은. 자, 그 다음에 10번. 보일러 연소가스 폭발 시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소실 이렇게 보면 이 연소실에 이렇게 차 있는 이제 미연소 가스가 있죠. 이 미연소 가스를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폭발이 방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연소 가스를 배출을 논에 환기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연소 가스가 차에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척화 버튼을 눌러서 척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미연소 가스가 폭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보일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소 가스가 폭발이 됐을 때 이 압력을 외부로 도피시키기 위한 것,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폭발을 방지해주는 문이다. 그래서 방폭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방폭문이 되겠죠. 방폭문. 자, 11번. 다음 중 매연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공기량이 부족할 때 매연 발생이 되겠죠. 완전 연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